개정 형사소송법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어제 헬기 타고 이제 날아가서 이제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또 부동산 세제뿐만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 회의 7시간 반 동안 했는데 또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우리 어떤 말을 할까 우리 주목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위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대통령의 저 말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 좀 눈길이 갔는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뭐 헌법학자들의 취지 이런 요런 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물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바라는 지지층, 일부 지지층에서 정말 대통령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걸 알긴 알지만 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한 게 좀 두 분 어떻게 해석이 되셨어요? 아니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네. 윤석열이 그걸 너무 남발해가지고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그 법안이 위헌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삼권 분립을 침해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네. 뭐 이런 요소가 있다면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있대. 단지 정책적으로 그게 나라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틀린 건 없고 아니 게다가 의석 160석을 넘게 가진 정당 네. 그것도 여당과 대통령이 사전에 조정을 해야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그거 거부권 행사하면 꼴이 뭐가 됩니까? 그건 무능이에요 그때부터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이 법안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고 여러 우려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또 이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후속 입법이나 이제 하위 법령 이걸 좀 더 촘촘히 만들자라고 한 건데 그게 후속 입법과 하위 법령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도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개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걸로 봤을 때 문제가 이제 머지않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저는 그 점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뭐 수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일단은 뭐 그 법안을 공포하고 뭐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굳이 한 거는 나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걸 내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의견과 뜻이 다른 건 이미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었고 이제 네. 국회가 어쨌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네. 이제 속도를 최대치로 이제 밟은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용이라는 걸 다 모든 국민들이 알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제2요구권을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전 했고 물론 대통령님의 저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지만 네. 저는 왜 제가 제2요구권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수기와 공론화가 빠져 있으면 그건 입법 절차에 전 큰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누구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가서 보완하는 건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로서 수임을 많이 하지만 제가 50건 들고 있어도 하나하나 사건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죠. 바꾸는 네. 아주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피해가 속출할 때쯤이면 이미 골마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보완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것도 다른 의미의 또 무책임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서 거부권을 쓰거나 제2요구권을 쓰면
그 뭐야 뭐 여당하고 뭐 의견 조율도 제대로 못한 거야? 이게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저는 받겠지만 전 받더라도 국민들의 삶에 끼칠 피해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예견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게 국회 입법을 막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수기해 봐라. 내지는 출석 3분의 2 의상의 의원들로 합의를 만들어 오라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지는 무게를 저는 고려할 때는 전 제2요구권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네.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검찰에서 수사권 빼는 거는 그럼 이제는 상수거든요. 그럼 저는 전권 송치나 수사지휘권 부활 부분을 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네, 그 7대 정도가 범죄 외에 다죠. 네. 네, 다 하고 내지는 뭐 정말 뭐 불가피하게 보안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영역만 뺀 나머지는 전 다 네. 정권 송치해야 된다고 보고 전 그럼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그 논의를 전 지금부터 해놔야 된다. 저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이런 경찰에 그러니까 서늘한 경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다.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변호사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알고 보면 자기들은 중징계라고 하는데 근데 몇 개월 뭐 감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아니 근데 그 피해자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정도로 되겠냐.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일부러 경찰 들어라. 이제 경찰 그 정도의 수사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경찰에 사실상 불기소권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기소하지 문제. 않을 권리. 네, 그게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감당 가능하겠나? 비리 없을 수 있겠나? 이걸 경고한 거죠. 아니 저는 그 얘기가 본격적인 쟁점이 안 되고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불기소는 경찰이에요. 기소만큼 중요한 게 불기소입니다. 그렇죠.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저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갖는 거예요. 물론 이의 신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권이 얼마나 실질적이겠어요. 네. 그 이의 신청 당사자가 나서 가지고 할 만큼 법지식에 네. 그렇게 해박한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변호사를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과거에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대리인 역할을 해오던 거를 결국에는 이게 자력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영화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아, 변호사들은 그렇죠. 좋을 네.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리고 있어요. 물론 사법의 민영화, 경찰 출신 형사사법의. 변호사들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이 이게 준비가 돼 있나? 네. 이걸 받을 만큼의 지금 1년에 20만 건 정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한대요. 근데 그 보안 수사 요구는 신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한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니까 숫자가 중요하진 않은데 즉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 하던 게 이게 한 네. 달에 한 2만 5천 건 된답니다. 그럼 그게 다 보안 수사 요구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받을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 이제 법이 입법이 안 됐지만 7대 범죄에 네. 대해서는 어쨌든 전권 송치를 하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중수청에 주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중수청은 이제 만드는 조직이고 원래 그걸 위해서 만드는 조직이 아닌데 거기에 전담 부서를 두겠다.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그거 누가 하려 그럴까요? 중수청 가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고 돌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게. 비유를 하자면 네. 이게 이제 거리도 빠르고 그다음에 직선로로 네. 돼 있는 신장로 두고서 산길 신장로. 들길에다가 새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 일부러 산 그것도 막 올라가는 산도 넘고 막 일부러. 물도 건너고 아니 게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알아서. 길을 알아서 만들어서 가라. 그러면 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지연부터 핑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관료주의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 텐데 피해자에게 뭐가 좋은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김한규 의원하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만나서 답을 못 해요. 피해자에게 좋은 거는 피의자에게 뭐가 좋은지는 알겠어요. 검찰 수사 안 받으니까 경찰만 막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그건 너무 직관적이야. 피의자에게 좋은 거는. 근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이 범죄자에게 좋으면 되겠어요? 피해자에게 좋아야지. 저는 그 점이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라고 사실 형벌권을 검찰이라는 조직 만들어서 국가가 그럼요. 대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도 그래서 나온 대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요구권 그리고 협력을 해라.
근데 요구와 협력에서 안 될 때를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는데 또 질문으로 답을 하는 이 모순을 저는 정말 참기가 참 어렵고, 이게 6대 범죄 수사라고 중수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권을 경합시켜 놓은 게 아니라 수사권을 논아놔서 이제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하나, 중수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만든 근데 건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놓칠 보안 수사를 때- 하라 그러면은 왜 나눠 놓은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차라리 경찰에다 그걸 왜 만들어요? 해놓고 그러니까요. 안에 국을 나누는 게 맞잖아요. 중대범죄 수사국 네. 아니면 보안 수사국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러면 건물 따로 써야 되는지가 잘 납득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거는 성공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신천지 합수보는 검사들이 철수해야 되고요. 선관위 특검에는 검사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특검법에 검사는 또 수사할 수 있다라고 네. 또 조항을 넣어놔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규칙에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도대체 파견받는 검사마다 그러면은 또 기준이 달라져야 되느냐, 이런 비판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의원님께서 국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몰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애야 되는 게 무슨 당위가 아니에요. 이거 없애는 걸로 하고 한 3년 정도 일몰 규정을 더 가지고 3년 안에 단계적으로 매년 그 현장에 그 돌아가는 효율성을 체크를 해서 관계 기관이나 관련자들 의견을 듣고 차례로 그 소멸시키는 네. 이런 일몰 규정도 있는데 왜 이런 입법 기술을 안 씁니까? 전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다라고 제가 보고, 그래서 전 현실에서 지금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우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영교 의원 같은 법사위원장은 뭐 국선 변호사가 도와주면 된다 이러는데, 제가 국선 변호사들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공익법무관 할 때 아. 범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를 저희 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때 16명 그렇죠. 채용도 했고, 네. 광역에 한 명씩 다 뒀어요. 예. 그래서 구조공단이 이제 소송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방 한 칸 만들어서 이제 피해자 지원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도 저희가 그때 도입을 해서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분들 사건을 몇 개 들고 있습니까? 국선 변호사가 해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국선 변호사라는 건 맞아요. 뭐 아동학대나 성범죄라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조력이 필요할 때, 내지는 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뭐 살인범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 변호사들이 안 하니까 그거를 변호사들이 요즘은 한 40 주려나요? 한 건에 저희 때만 한 30만 원 주고 했거든요. 그 싼 가격에 줘가지고 양질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사명감이 있는 변호사분들 있죠. 근데 아니 사명감으로도 안 돼요. 그 변호사예요. 사명감으로도 양이 그렇게 성실하게 할 수가 네. 없고, 100건 정도 들고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박은정 의원 같은 분은 남편이 정관이고 좋은 로펌도 아니시니까 사선 쓰시겠죠. 근데 국민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선이 한다라는 거, 전 너무 이건 좀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는 거고. 아니 그걸 검찰이 있었는데 그걸 놔두고 국선 변호인 쓰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러니까 것도 돈 웃긴 쓰고 거예요. 양질의 네. 서비스도 못 주는 걸 그 왜 역할을 하는지가 검찰이 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결국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 세상에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걱정하는 건 보안 수사권을 지금 검찰에서 떼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경찰 내에서 덮어지는 조작이나 암장, 이걸 어떻게 발견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야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개입해가지고 끄집어낸 건데, 지금은 그 기능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러면 경찰 스스로의 내부 제보나 피해자가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뭐 단서를 잡아가지고 언론에 알린다든지, 이거 외에는 사실 조작과 암장을 어떻게 밝혀요? 이거 밝힌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의 과잉 수사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통제가 돼요. 근데 소극적인 거, 덮는 거, 조작하는 거, 방향을 트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 지휘권이라도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가 논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통제를 해야지, 아예 그냥 풀어놓고 경찰이 알아서 한다? 전 이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했던 논리로 보면 전권 송치나 수사지휘권의 부활은 뭐 검찰권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그 논의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보안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높인다고 한 방안이 1개월 내에 그걸 하도록 하고, 안 하면 징계 요구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1개월 내에 할 거예요 아마. 했는데 결론이 다르지 지뢰 않아. 문제죠. 지뢰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 보안수사 했다는데. 그럼 이게 이제 거듭 핑퐁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내려보낼 겁니다. 아니면 중수청에다가, 중수청에 던질 수 있는 건 사건이 제한돼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범죄 수사라는 거 즉시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피해자의 그 피해가 원상회복이 되고 어쨌든 그 실체가 밝혀지는 네. 거니까. 근데 계속 미뤄지고 그 사이에 만약에 피의자가 도주라도 하고 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박탈했으니까 이제 수사로부터 대한민국 검사는 완전히 제외됐고
그야말로 형사사법 체계가 바로 잡힌다. 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세세한 우려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어제 국민보고대회인가 네. 한 것도 봤는데 그냥 여당에서 서영교 그냥 자기들 그- 주장한 네.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고 네. 더 좋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우긴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문제가 누적될 거예요. 네. 실시간.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이 법이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럼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10월 2일까지는 어쨌든 검찰이 하던 대로 하겠지만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 공소청이 딱 나뉘어서 업무 시작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 이제 새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도 문제가 누적돼 있어요. 수사기소 언젠가 분리만으로도. 터지죠. 이게. 네. 이게 이제 한계치에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도 이제 상반기에도 이런 사건이 벌써 있었잖아요. 이제 그 사장한테 그 여종업원이 이제 강간을 당했는데 검찰이 불송치한 거예요. 수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서 써놓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런 사건도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한두 건이겠냐고요. 근데 이런 이거를 사건들 쌓일 텐데. 근데 저는 이거를 법명을 저는 박은정 김용민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전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려야 되고 요구와 협력으로 해서 된다는 게 얼마나 이상론이냐면요. 그 지금 박은정 의원의 주장을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할 때 그분들 거기서 가장 유능한 검사 꼽으라 그러면 이문정 검사 뽑을걸요? 아마? 그럼 이문정 검사장하고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해가지고 둘이 협력 잘 되든가요? 그러니까 너무 그 이상과 현실이 다른 네. 걸 우리는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일선에서 그냥 선의에 기대가지고 네. 경찰과 검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 그 말이 좋지. 현실에서는 네. 월급 받고 내 일을 더 안 할라 그러지. 사람이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검찰목까지 더 정의감이 2배 있으니까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찰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도로서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면서 네.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맞물리게 제도를 짜서 그렇죠. 검사의 기소 독점도 견제받고 네. 경찰의 수사 독점도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전혀 듣지 않아요. 네. 그냥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선 손을 떼라.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올 수 있는 이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하거든요. 수사기소는 분리가 원칙이야. 누가 그걸 모릅니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냐고 물으면은 또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럼 공수처나 특검은 왜 수사기소를 합쳐놓습니까? 그럼 또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교조적인 약간 그 탁상공론 내지는 어떤 그 이론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지금 커버를 못하니까 저는 우려되고 그 거기서 오는 피해자들은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게 뭐 이론이 정교하면 모르겠는데 수사 기소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해 놓은 나라가 있나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는 나라들도 있고 적어도 수사 지휘는 한다. 어쨌든 검찰권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적으로 수사 기소를 떨어뜨려 놓는 그런 어쨌든 네. 검찰 기능은 세계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요. 수사 그러니까 기소를 이거는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단절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의미는 그러니까 아닌데. 권한의 분산이죠. 네. 이거는 분산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이거나 이념적 집착이 아니고 정념이에요. 정념. 네. 자신들이 과거에 검찰로부터 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과 복수심과 그리고 거기다 왜 노무현 대통령 갖다 끼워 넣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그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검찰권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고 희생을 당한 건 맞죠. 그러나 역사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곽상원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노무현을 그냥 피해자로 만드냐. 네. 그게 노무현 정신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의 검찰 개혁을 추진한 적도 없다. 근데 김용민 의원 가가지고 아이고, 그 봉화마을 네. 가서 사진 찍고 아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오죽하면 지옥이나 가라고 거기다 댓글을 달았겠어요. 근데 기념사진 찍으러 간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올린 사진이나 이걸 보면 본인도 그걸 느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한 후유증들은 정권의 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다 굉장히 큰 부담이 차곡차곡 될 쌓일 겁니다. 것이고